안녕하세요. 토가리TV의 가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농업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비록 호주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도 분명 열심히 일하시는 멋있는 농부들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힘든 밭 농사를 하면서 쌀 농사도 병행하시는 분들 또한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지난 두 영상의 내용은 솔직히 이런 농부들에게는 불편한 내용이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같은 농부로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욕심쟁이 농부든 훌륭한 농부든 모두 한 농부라는 테두리 안에 넣은 것은 농업에 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농민들의 나쁜 모습만 보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모든 물을 흐리듯 능력이 부족한 농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농부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비판, 문제 제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든 농부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시청자분들도 우리 농민들에게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이 계신 것도 알지만 모든 농민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은 나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농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14년째 호주에서만 목화, 밀 농사를 하다 보니 호주라는 농업 틀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일하는 농장은 약 1200헥타르 정도의 정직원은 저와 사장 둘뿐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호주 농업 이야기도 많이 듣고 농장 운영에 필요한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4년 동안 농민 지원금이라는 단어를 대화에서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호주 곡물 농부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다들 들어보셨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간부다. 호주 농부들은 호주에서 농사 짓기 가장 힘든 첫 번째 이유로 다들 호주 정부라고 합니다. 지원금은 고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데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저는 그동안 농민 지원금이 당연히 한국에만 있고 다른 선진국들은 없을 거라는 저만의 판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럽, 미국 등 지원금이 있더라도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호주도 지원금 제도가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1973년 오스트레일리아 울 코퍼레이션 AWC라는 기관이 만들어졌고 이 기관의 주도 아래 오직 양모, 양털에 관해서 가격 보존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 제도로 인한 여러 문제 때문에 1991년 중단된 이후 어떤 작물에도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양모 지원금 사례는 농업 보조금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더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농민 보조금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Price Loss Coverage 그리고 Agriculture Risk Coverage. 두 가지 정책 모두 일정 기준에 준하여 농지를 등록을 하면 일정 수준 이하로 작물 가격이 하락 시 재배 면적에 준하여 금액을 보전해주는 정책입니다. 다른 보조금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정책만 놓고 본다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등록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농지 면적은 약 1억 헥타르, 남한 면적의 10배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보조금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연 평균 금액은 3억 7천만 달러, 한화 약 3조 7천억입니다. 평당 12원 정도 되는데 미국의 큰 땅 면적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은 보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경우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EU에는 CAP, Common Agriculture Policy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전체적 농업 보조를 위한 시스템으로 2019년 농민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382억 유로, 한화로 약 58조입니다. 이 금액은 유럽 전체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게 큰 금액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2위 농업 수출국 네덜란드의 지원금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1헥타르당 351유로, 1제곱미터당 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9년 세계 1, 2위 농식품 수출국에서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농민들의 보조금 요구, 시위,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트렌드가 아니라 당연시 되는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보조금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농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유명인으로는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자신의 농지 농사에 직접 관여를 하는지 아니면 임대료만 받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땅을 빌려주었다면 임대인은 보조금의 도움을 받아 빌 게이츠에게 임대료를 지불한 경우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농업 지원금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분명 일반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실임은 분명합니다. 일반인들이 농업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농민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네가 한번 농사 지어봐라. 네, 농부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산업 분야도 소득 혹은 매출이 줄었다고 한들 각국 정부에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산업은 농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세계적으로 그래왔고 수십 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요. 이는 농부라는 직업의 메리트임에는 분명합니다. 농부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부라는 힘든 직업을 본인 스스로 선택한 만큼 메리트를 받는 것에 대해 저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메리트의 소중함, 중요성을 알고 농부들도 메리트를 이용해서 농민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호주는 어떻게 보조금 없이도 농업 강국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전 세계 흐름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일단 목표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농민들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보조금에 관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계속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